경기장이 건설을 시작하여 개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언 8년. 경기도 경기장, 건축물 그 자체로도 로마 사상 최고의 위용을 갖춘 구경거리였다.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집트인들아,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말라. 아시리아인들아, 바빌론을 입에 담지 말라. 황제의 새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것들의 설 자리는 없으니 모든 명성은 이를 위한 것, 모두가 이 그림자에 가려지리라. 시인이 비길 데 없이 위대하다고 일컬은 황제의 원형 경기장.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이었다. 서기 69년,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로마의 변방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민심은 내전으로 흉흉했다.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겨 자살한 후 1년 사이 3명의 황제가 바뀌는 대혼란이었다. 로마의 동쪽 방어선을 맡고 있는 동방군단은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했고, 원로원이 이를 공식 승인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선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로마로 귀환했다. 새로운 황제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로마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은 황제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전 황제들과 달리 황족도 귀족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다. 그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폭군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네로 황제와 자신을 분명히 차별화해야만 했다. 학정과 전란에 지친 로마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때 베스파시아누스가 내놓은 가장 큰 선물이 콜로세움 건설이었다. 사실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곳곳의 도시에 모두 경기장을 건설했다. 어떤 공공시설보다 검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데는 제일이었기 때문이다. 혈통의 정당성이 부족했던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로마에선 검투사들의 인기가 대단했다. 승률이 높은 검투사들은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다. 경기 전날 밤에는 항상 잔치가 열렸다. 검투사들은 대개 전쟁포로 출신의 노예들이었으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당대 제일 가는 스타들이었다. 그들의 땀은 향수로 팔렸고 여자들은 돈까지 내며 검투사들을 만났다. 검투는 로마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검투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 어느 황제의 경기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건축물이기를.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경기장을 짓는 위치부터 특별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지목한 위치는 시가 중심부에 자리한 네로 황제의 궁전 자리였다. 바다처럼 보이는 인공 호수와 150개의 방을 거느린 초대형의 호화 궁전으로 그 이름도 찬란한 황금 궁전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고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 네로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였던 화재 지역 땅 80만 제곱미터를 몰수해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으니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진 것이 황금궁전이었다. 네로 개인만을 위해 지어졌던 궁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을 짓겠다. 그것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택한 방식이었다. 콜로세움이 다른 경기장들과 달리 로마시가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침내 황금궁전의 중심에 있던 인공호수에서 물을 빼기 시작했다. 서기 72년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콜로세움 건설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 두 개의 원형 극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경기장은 처음인데다 둘레 527m, 길이 18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건축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52m에 달하는 높이였다. 이 높이는 오늘날 아파트 17층이나 18층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돌로 지은 건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Well, actually, to build a structure as the Colosseum, it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the past. Even if the Pyramid of Egypt had a very large, important structure, from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conception was very simple and the equilibrium very easy because the shape itself facilitated the equilibrium. To build the Colosseum was required to develop two new points, a different, a new structural conception and new materials. 새로운 구조적 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치의 발명이었다. 아치를 만들 때는 우선 목조틀을 지지대로 만들어 돌을 쌓고 꼭대기에 쐐기돌을 넣는다. 쐐기돌이 돌의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아치 위에 더 많은 돌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콜로세움 건축은 아치들의 교향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내부에도 수없는 아치들이 연속되어 이런 겹겹의 아치들이 마치 벌집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The systematic use of arches has allowed to realize in the Colosseum a structure that is light comparing with the dimension and very strong. The walls were replaced from a kind of light walls made from pillars and arch. So the space in between the pillars and space were a kind of a large window, and that reduce a lot the weight of the structure without reducing and compromise the strength. 아치는 로마 건축의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재료는 적게 들이고 무게는 줄임으로써 고층의 건축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다. 그러나 아치만으로는 52m에 달하는 높이를 지탱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한다. 콜로세움 유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건축에서 흔히 쓰이는 것과 같은 건축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벽돌과 콘크리트의 흔적이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이미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그들은 후일 시멘트란 단어의 유래가 된 시멘텀이란 물질을 만들어 썼는데 여기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한 것이 콘크리트다. 시멘텀은 석회에다 물과 특별한 재료를 한데 섞은 것이었으니 이 특별한 재료가 바로 화산재였다. But they discovered that a powder taken in Pozzuoli, close to Naples, close to the Vesuvio volcano, had the characteristic, the power of creating a very strong bond between the stone or bricks. 돌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건축재는 테라코타 벽돌이었다.
이 벽돌은 콜로세움 건설에 100만 개가 넘게 사용되었다. Putting some bricks on the two faces of the walls so that to create the two kind of small walls in a certain way and to fill inside these two little thin walls a concrete made with pozzolatic cement and small stones. 로마인들은 서로 다른 자재들을 교묘하게 혼합해 크고 높은 구조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보다 가볍고 견고한 건축재의 발명과 활용. 이것이 로마 건축의 혁명을 가져왔고 콜로세움 건축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다. 콜로세움은 최첨단 건축재와 건축 기술의 전시장 같았다. 당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최신 기계 장치, 기중기도 그 하나였다. 콜로세움 건축 현장에는 도르래를 이용한 기중기가 동원되었다. 무거운 건축재를 위층의 작업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중기가 필수였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다. 콜로세움은 그가 원한 그만큼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충분한 위용과 아름다움을 갖추어 갔다. 콜로세움의 외벽은 대리석으로 장식됐고 각 층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각각 다른 그리스 양식이 채택되었다. 1층은 간소하고 중후한 도리아식, 2층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오니아식, 3층은 화려한 코린트식이었다. 경기장 바닥에는 모래가 채워지고 5만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관중석은 대리석으로 완비되었다. 콜로세움의 맨 위층에는 나무 기둥을 박아 벨라리움이라 불리는 개폐식 차양막을 설치했다. 수병 1000여 명이 줄을 당겨 필요할 때마다 차양막을 열고 닫았다. 덕분에 햇빛이 뜨거운 날에도 관중석에 서늘한 그늘을 드리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콜로세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치에 장식된 조각품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개인 정원을 장식하고 있던 조각품들을 공공의 것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본따 황금 궁전 앞에 세웠던 거상은 없애지 않고 태양신으로 변조했다. 이 거상의 이름 콜로서스에서 콜로세움이란 이름이 유래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콜로세움을 통해 자신이 로마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시킨 황제로 기억되길 바랬다. 그리하여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마침내 드러난 콜로세움의 그 모습을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이렇게 찬양했다. 황제의 지도력 아래 로마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네. 폭군 개인의 쾌락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기쁨이 되었도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